예, 기업 진단의 포인트 사항들을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업 진단의 이제 사전 감리에 이제 주로 포인트들을 보면 통장 거래 내역 요거 4번이 아니라 실제 그 원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또 건설업 면허 없이 영업을 계속하던 계속 기업이 이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했다. 그러면 기존의 계속 기업의 경우는 잉여금이 있을 텐데 그 잉여금을 유보를 해 가지고 그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별도의 예금으로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무상 자본금을 증자를 하거나 또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둘 다 별도의 예금으로 잉여금 유보액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관리규정 제3장 3회 다목의 경우에 현금, 선급금, 가지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무기명, 금융상품, 기타 이런 자산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본기준 충족, 그러니까 이것들은 실질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질 자산으로 보려면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근데 별도 소명은 다음 기회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산들은 특별히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유가증권 자산은 유가증권은 그 건설 사업 수행을 위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경우에 지분증권 요거는 이제 원가법을 쓰죠. 건설공제 출자금 및 이런 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요거는 이제 시가법을 쓰는데 요거 실질 자산으로 요거만 실질 자산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의 유가증권 매입 매도 양수도 이런 거에 의한 것은 다 부실 자산이 되고요. 유가증권 유의해야 될 게 진단 기준일 이후 진단일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이후 매도돼서 다시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이제 입금이 됐습니다. 근데 입금이 됐는데 입금 후에 60일 이내에 또 전 일부가 그 입금된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부실자산이나 경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전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선급금의 경우는 선급금액 중에서 실질자산이 인정되는 건 기성금으로 미정산된 금액, 또 재료비 쪽으로 쓰이는 재료로 구입으로 뜨는 성지급금, 주택건설 용지 관련한 것만 실질자산이고 나머지는 부실자산이다. 이거.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등은 대표적인 부실 선급금으로 본다. 그 다음 매출 체크는 기업의 기준화 뭐 이런 거와 달리 세법과 달리 대손 설정을 100% 설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장기성이 되면 부실자산으로 되고 받으러옴도 대손을 반드시 설정을 100%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은 임대나 운유자산은 경업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의 경우에는 비율만큼 해서 경업자산으로 보고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 정액법을 주로 쓴다. 그래서 기업 진단에 있어서는 정액법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재산권도 정액법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퇴직금 추계액의 경우 100% 추계액을 설정합니다. 기업 진단에서는 역시 세법과 다 이 기업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도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반드시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일까지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확인해서 계상합니다. 경업자산의 평정의 경우에는 경업자산의 경우는 순서가 우리가 경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경업 자산으로 들어갈 때는 일단 자산을 먼저 경업 자산 파악을 하고 경업 부처를 파악하는 그런 관련된 경업 부처를 파악하는 그런 구조인데 경업 자산은 일단 수익금액 비중 그 실질 격리가 구분 격리가 되면 실질에 따른 게 제일 먼저고요. 그게 안 되면 수익금액 기준, 사용 면적, 종업원 수, 뭐 기준 자본금 비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업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등록할 때도 그렇고 계속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금액을 주로 취급하는 곳은 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자동갱신이 아닌 일괄갱신 전산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조합 등에서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그래서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것들 요구하니까 그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요 범위는 보증 가능 금액의
25% 내지 60%의 범위에서 담보 제공하거나 현금을 이러한 기관들이 받게 됩니다. 자, 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속이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증가능 금액을 피상속인의 것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업 등록 특례가 있죠. 그래서 자본금 2분의 1, 또 기술능력 2분의 1을 인정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보유 업종이 있는 경우 타업종 추가 신청하는 경우였고요. 또 이때 이런 등록을 하는데 폐업하는 경우에 2개 업종 보유자가 1개 업종 폐업하는 폐업 업종을 재등록해서 6개월의 초과의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한다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